인간 혐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둘러보면 혐오가 마치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아무렇지 않게 표출되고 타인을 배척하는 언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SNS를 가득 채운다. 이런 현상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바라보면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집단이 아니라 인간 전반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혐오증이다. 인간혐오증은 개인 간 갈등에서 출발하든 특정 사회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하든 결국에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태도로 번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 인간 혐오증의 발생 배경. 인간혐오증이라고 하면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극단적 사고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뿌리는 우리 모두가 가진 이분법적이고 편향적인 뇌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뇌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내 편과 적으로 구분해왔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구분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나와 유사한 무리와 뭉쳐야 생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절박한 물리적 위협 대신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었고 개인들이 마주하는 정보와 자극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여전히 단순 구분을 선호한다는 데 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편이면 선, 적이면 악이라는 식의 단순한 구도를 만들어버린다. 이는 곧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이어지고 나아가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로 발전할 수 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커지다 보면 결국 인간은 이기적이고 위험한 존재라는 일반화된 결론에 다다르기 쉽기 때문이다. 2. 인간 혐오와 중독.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인간혐오증의 확산에 강한 촉매작용을 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에 공감을 표해줄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나 기호를 파악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서로 다른 관점을 마주하는 일은 극도로 귀찮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혐오 표현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도 내 주변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찾아진다. 오히려 강한 언어를 사용할수록 주목을 받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좋아요나 공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라인 공간은 엄청난 속도로 혐오를 확산시킨다. 갈등이 일어나면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가담하기 쉽고 거친 언사와 적대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곧 모두가 저렇게 공격적인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면 인간혐오증이라 불릴 정도의 극단적 태도가 자라나게 된다. 3. 역사와 문화의 토양. 한국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급격한 변화의 역사는 혐오 정서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왔다. 전통적으로 강한 집단주의 문화는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장점을 지녔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외부자를 손쉽게 배척하는 배타적 태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이면에 극심한 빈부 격차와 세대 간 갈등을 남겼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과 불안정은 사람들에게 더욱 분노와 좌절을 안긴다. 그 결과 분노의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손쉬운 희생양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잔혹하다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를 양산하며 혐오가 점차 당연시되는 문화로 굳어지게 만든다. 또한 한국의 교육 환경은 경쟁과 획일성에 무게를 두어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고통이나 배경에 공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는 타인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식의 제로섬 사고방식을 부추기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아닌 경계와 투쟁의 감정을 강화한다. 4. 인간 혐오증의 심리적 작동 방식.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혐오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까? 크게 4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불신과 방어,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부정적 경험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오랜 불신은 방어 기제를 강화하여 주변의 작은 행동마저도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모든 행동을 재단하게 되면서 타인을 무조건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기 쉽다. 편향적 정보 수용,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혐오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골라 받아들인다. 예컨대 범죄 소식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특정 집단 전체나 인간 전체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확대 해석된다. 반면 그 집단이나 타인이 가진 긍정적인 면은 무시된다. 사회적 승인,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을 했는데 많은 좋아요나 동조 댓글을 받으면 혐오감은 더욱 굳어진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어. 역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군. 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혐오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감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왜곡된 자존감, 인간혐오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는 인간들처럼 이기적이지 않아 라는 식으로 역설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스스로를 인간으로부터 거리를 둔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자존감이 튼튼해서라기보다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기제에 가깝다. 오, 인간 혐오증의 결과. 혐오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특정 계층이나 소수자를 혐오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분노 해소나 스트레스 해소의 기능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파편화를 낳는다.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해질수록 서로 간의 대화와 협력은 어려워진다. 이는 기업 조직에서의 협력부터 이웃 간의 사소한 의사소통까지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안전망을 약화시킨다. 결국 혐오가 만연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공격성과 불안을 높게 유지한 채 살아가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늘 폭발할 수 있는 긴장을 지닌다.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된다. 혐오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는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는 적대와 대립에만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 육치유를 위한 해법. 인간 혐오증에 빠지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파괴적인 결과만 남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편향 인정하기. 먼저 우리 뇌가 원래 단순한 구분을 좋아하고 편향된 정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나 역시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자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처럼 편향을 자각하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자신이 언제 인간 혐오 혹은 집단 혐오적 사고에 빠지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 의견에 대한 훈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에 반대되는 정보를 기피한다.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도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커뮤니티나 정보를 일부러 찾아보고 그 안에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 등 교육 훈련 과정에서도 상대의 관점을 공감적으로 듣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공감과 정서 교육 강화. 한국의 교육 현장은 아직도 지나치게 성적과 경쟁 위주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수성과 대인관계 능력도 동일하게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 다문화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공감 훈련이나 토론 수업을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는 혐오적 태도를 예방하는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복지.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은 혐오와 인간 혐오증을 부추긴다.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분노와 불신의 대상을 간단히 타인 혹은 이 사회 전체로 치환하기 쉽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기본적인 안정망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일자리 안전, 공정한 기회, 그리고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줌으로써 공격적이고 혐오적인 태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공담론의 책임. 정치인이나 언론, 유명인의 발언은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발언할 때 사회적 인식도 서서히 변한다. 혐오 발언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팩트 체크 강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담론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결론으로 혐오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하거나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분별한 혐오와 인간 혐오증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좀먹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존재하는 편견과 극단성부터 직시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학습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인간 혐오증은 결국 인간성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불신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치유하는 해답 역시 인간성 안에 있다. 공감과 연대, 책임감과 협력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능력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혐오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어떤 선진 기술이나 부유한 경제력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혐오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가 아닐까?